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면적과 모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구글 지도라는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세계 지도죠. 자, 이 세계 지도를 살펴보면요, 장점은 역시나 이 거대한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점과 달리 이러한 세계 지도는 이 나라의 모양과 크기가 실제 지구의 나라의 모양과 크기와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구를 지금처럼 이렇게 잘라 나간다고 한다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잘라 나간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마치 귤 껍질을 벗기듯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나를 잘라 나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모양이 되냐면 귤의 모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귤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이 전체가 여기가 만약에 1번이었다고 하면, 자, 여기 2번도 지금 모양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마 또 이렇게 잘리게 될 거예요. 1번, 2번. 옆에 이 세 번째 면도 역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자른 껍질처럼 벗겨낸 지구본을 이렇게 책상 위에 만약에 펼쳐 놓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껍질들이 이런 식으로 아마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귤 껍질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극지방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진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구의 이 중앙 부분, 이 적도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적도의 면적은 귤 껍질의 가운데 둘레였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런데 구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자, 요만큼이죠. 자, 그런데 여기 극지방도 요만큼입니다. 짧아요. 굉장히. 극지방으로 갈수록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이 중앙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 또 가운데보다는 덜하지만 극지방보다는 넓어요. 맞죠? 자, 이렇게 나타나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구본이, 둥근 지구본을 이렇게 귤껍질처럼 벗겨서 펼쳐 놓았을 때 이 네모난 지도로, 평평한 지도로 뭔가 만들려고 하면 어디가 비어버리게 되나요? 자, 극지방은 여기서 여기까지 지도로 표현할 때 요만큼이 모자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지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 왜곡, 즉 확대를 늘리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밑에 이 지도와 펼쳤던 이 부분에 맞게 확대, 늘려버리기 때문에 실제 모양보다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가운데 있는 주황 부분도 이만큼을 서로 메워야 되겠죠. 즉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 극지방으로 갈수록, 또는 남극 쪽 극지방으로 갈수록 늘려야 되는, 왜곡되는 그 왜곡률, 왜곡하는 정도가 어때요? 더 커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왜 극지방으로 갈수록 그래요? 자, 우리가 지구의 생긴 모양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이 적도지방의 이 둘레는 어때요? 구 가운데는 넓어요. 그런데 이 중간 부분은
당연히 이 밑에 있는 적도 부분보다 이 둘레가 좁습니다. 극지방은요 이렇게 좁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귤 껍질을 잘랐을 때, 다시 좀 더 정확하게 그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가운데 적도 지방보다 극지방은 좁을 수밖에 없고, 이 극지방에 나타난 이 모자란 부분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늘리는 어떤 그 기법이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실제 이만큼인 거를 이렇게 넓게 표현하다 보니까 왜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실제 이 지도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요? 그 적도 지방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런데 자, 이 위쪽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역보다, 자, 이 러시아가 지금 사실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러시아라고 이렇게 나온 이 곳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볼 때 러시아는 정말 거대해요. 실제 거대한 나라가 맞지만 실제 모습보다도 더 확장돼서 느려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구글 어스와 지구본 모양의 구글 어스와 실제 이 구글 지도를 통해서 이제 지도로 바라봤을 때 차이가 이만큼 날까요? 자, 선생님이 이 대한민국 지도 이만큼을 가지고 이 지도에 만약에 이렇게 대본다면 정말 엄청나게 몇 배가 될지 세봐야 되겠지만 정말 거대한 나라 이게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구글 어스를 통해서 살펴볼 때 과연 그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까? 자, 선생님이 표시를 없애고요. 자, 물론 거대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자, 그런데 러시아는 요 정도, 뭐 당연히 이제 거대한 나라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봤던 것보다 차이가 큰가요? 선생님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까 그림을 다시 보여주면요, 이만큼이나 요만큼과 이러한 차이를 보일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얼마나 이 차이가 나는지는 여러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선 세계 지도를 살펴보아서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The True Size of 라는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봤을 때는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지도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 극지방으로 갈수록 그러면 이 적도 부근에서 이렇게 적도 부근에서 위로 갈수록 당연히 크겠죠. 이 True Size of라는 이 웹사이트는요, 여러분들이 실제 나라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요. 원래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라와 나라의 크기를 비교해 보고자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실에서 나라와 나라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했을 때는 아마 테이프 같은 거 또는 모양 테이프를 붙여서 그 나라끼리 지구본상에서 붙여보고 떼어서 다시 이 비교하고자 하는 나라에 붙여보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줄자를 가지고 가로 세로 길이를 재고 해서 아마 비교를 하는 식으로 뭔가 진행이 됐겠죠. 그런데 이거 역시 디지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요. 자, 이 The True Size of라는 웹사이트는요, 내가 궁금한 나라를 선택해서 다른 나라와 직관적으로 실제 이렇게 대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왜곡되지 않게끔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극지방에 있는 어느 부분을 가지고 이 적도지방으로 가면 그만큼 느려서 왜곡됐던 부분이 다시 이 적도지방에 맞게끔 줄여줍니다. 비율을.
그래서 선택을 한 나라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만약에 그린란드라는 나라를 미국과 비교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아까 선생님이 귤 껍질처럼 뭔가 벗겨서 했을 때 극지방이 왜곡된다, 더 느려져서 더 극지방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진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진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그린란드라는, 지금 여기 보이면 아주 거대한 극지방에 아주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덴마크라는, 유럽의 덴마크라는 나라의 자치령이에요. 자, 이 그린란드라는 곳을 선생님이 선택을 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 그린란드를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도지방으로 가져갈수록 왜곡되지 않은 양만큼 어때요? 이 모양이 줄어들죠. 선생님이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떠나요? 그린란드랑 미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 알래스카를 제외한 이 미국을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어디가 더 커 보이나요? 자, 이렇게 대략 했을 때 누가 봐도 지금 그린란드가 더 커 보입니다. 이 알래스카를 제외한 부분이요. 이게 미국보다 커 보여요. 그럼 실제로 그런지 선생님이 그린란드를 검색해서 이 부분을 한번 미국 쪽에 이렇게 대볼게요. 자, 미국 쪽으로 가져왔더니 물론 그린란드는, 자, 우리나라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 쪽으로 가져왔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는 큽니다. 그런데 실제 극지방에 있었던 이 그린란드 모양하고 과연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게 맞던가요?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왜곡이 됐다는 얘기죠. 자, 미국 쪽으로 가져왔을 때 미국의 어떤 서부 몇 개 주는 차지할 정도로 크지만 미국보다 확실히 작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 그 지구에서 가장 큰 나라인 러시아를 선생님이 이렇게 찾아볼게요. 자, 이 러시아 굉장히 거대하죠. 자, 이 거대한 러시아 당연히 큰데 내려갈수록 왜곡된 비율이 줄어들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당연히 중국이나 뭐 거대한 중국 같은 나라보다도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실제 세계 지도에 펼쳐진 모양하고는 다르다. 또 차이나를, 중국을 한번 찾아볼게요. 중국은 이렇게 모양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거대해지죠. 왜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또 요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좀 더 작아지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요새 한때 우리나라와 유럽의 영국과 땅덩어리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유럽의 섬나라인, 뭐 섬치고는 굉장히 크지만, 자, 섬나라인 이 영국이죠. 영국. 자, 이렇게 대략 생긴 영국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가 더 큽니까?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는데 누가 봐도 세계 지도상에서는 영국이 더 커요. 그죠?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더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직접 비교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금 남한만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북한까지 만약에 다 했을 때 어떨까? 자, 일단 남한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가져갔을 때, 자, 남한만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뭐 당연히 남한 갖고는 영국이 조금 더 크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북한의 그 모양이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거의 비슷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기 전까지는 확실히 이 같은 모양으로 봤을 때 영국과 우리나라는 영국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위도보다 당연히 영국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왜곡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남한을 갖고 선생님이 이렇게 극지방으로 가져가 볼게요.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막 거대한 나라는 아니지만 극지방으로 갈수록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그래서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영토는 약 22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83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 지도를 보는 것과는 조금 나라의 모양에 따라 또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검색 포털 사이트 영국을 검색을 해보면 면적이 어때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세계 78위 2436만 헥타르 이걸로 표시가 됐네요. 2436만 정도고, 대한민국을 만약에 치면 여기 지금 남한 면적만 아마 나올 건데 이렇게 1000만이에요. 그런데 이 남한과 북한을 만약에 합친 크기로 한다면 2200만 헥타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영국과 거의 비슷하다. 실제로는 영국이 조금 더 크지만 그렇게 지도에서 보는 것만큼 차이가 나진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미있는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는 무엇일까요? 라고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지 말고 1위부터 10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나라가 1위부터 10위까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예상 답을 적어보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여러분들 뭐 구글 어스 이런 거 말고요, 구글 맵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까지 세계 지도도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이 1위부터 10위까지는 무엇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정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수업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실제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공개하도록 할 겁니다. 자, 물론 교과서 24페이지와 25페이지를 이렇게 쓱 본 사람들은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의 그 대륙의 크기가 어느 나라인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시고 한번 예상으로 적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 10초 뒤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요, 1위부터 10위까지 교과서 보지 말고 다른 자료 참고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1위부터 10위까지 적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 네, 여러분들 확인하셨나요? 자, 교과서에도 보고 있듯이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몇 개나 여러분들 맞췄나요?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미국, 그리고 중국, 브라질,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아르헨티나, 카자흐스탄, 알제리까지 영토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헥타르라는 단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곱킬로미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비슷해요. 1700,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1710만 제곱킬로미터 라고 돼 있고요. 알제리 같은 경우는 238만 제곱킬로미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22만 제곱, 그러니까 22만 제곱 킬로미터. 이거 선생님이 그 생략한 거 아시죠? 1710만이고요 238만이고 우리나라는 22만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아까 남한만 쳤을 때는 한 1000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1000만 헥타르 정도 나왔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러시아였어요.
그죠?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었어요. 자, 그럼 요거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는 캐나다였습니다. 북아메리카에서요. 그리고 유럽,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에선 중국, 그리고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 이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알고 있겠지만 여기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오세아니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5대양 6대주에서 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뭐 남았습니까? 그렇죠, 아프리카. 하나 남은 건 어디예요? 아프리카인 알제리겠죠? 자, 여기까지 아프리카. 그래서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각 대륙의 가장 큰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 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러시아죠. 그럼 여러분들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마 많이 들어봤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가장 작은 나라는 이탈리아 로마, 수도인 로마 안에, 로마 시내에 있는 바티칸 시국이라는 곳이 있죠. 자, 선생님이 더 트루 사이즈 오브의 바티칸을 검색을 하면 너무 작아서인가 나오지를 않는 것 같은데, 자, 바티칸을 다시 쳐볼게요. 바티칸 검색을 하면 너무 작아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라서 나오지가 않네요. 자, 그 바티칸을요, 선생님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바티칸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 있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자, 여기 보이죠? 이 눈으로 봐서도 바티칸 경계를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보이죠? 약간 이제 그렇게 높지 않은 상공에서도 다 보일 정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구글 지도에서 선생님이 바티칸을 검색하면 이렇게 이게 보이죠? 이게 바로 바티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로마 시내의 그 서쪽 부분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게 구글 어스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형성이 강을 서쪽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거의 이렇게 하얀 부분, 여기가 바로 바티칸 시국인데, 로마 안에 있는 이 바티칸 시국이다 보니까 세계 지도로 바라봤을 때는 확실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이제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바티칸 시국은요, 이탈리아 로마 북서부, 아까 강의 이제 서쪽, 또 북쪽에, 로마로 치면 북쪽에 있는, 북서부에 있는 카톨릭 교황국이에요. 이탈리아가 이제 과거로부터 19세기에 통일 국가가 되었을 때 이 교황청이라는 곳에 어떤 그 교황령을 상실하게 되면서 1929년에 이제 라테란 협정이라는 걸 이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독립국가로 형성이 된 건데, 결론적으로 세계 최소의 독립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더 트루 사이즈 오브에서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해볼 거는요, 실제 내가 궁금한 나라가 있죠. 그 실제 궁금한 나라의 크기를 내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더 트루 사이즈 오브에는요, 이 한글로 치면 안 되고 영어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을 치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가 궁금하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길게 뻗은 나라인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랑 과연 크기를 비교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대볼 수 있는 거죠. 약간 우리나라보다 큰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취소할 때는 이 클릭했던 나라를 우클릭,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해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곳에서 한 나라를 이렇게 찾아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한 나라를 두 개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팬이라고 치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직접 대볼 수도 있고, 여기서 코리아를 가지고 또 이렇게 대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잘 안 보이면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서 서로 비교하기가 편하죠. 자,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번에 비교할 수도 있다는 거. 자, 이 선택을 해지하려면 우측 클릭을 하면 됩니다. 혹시 그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검색해서 터치 스크린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는데요. 취소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수업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클릭했다가 다시 하겠으면 뒤로 가기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좋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 세계 여러 나라의 그 크기와 모양을 좀 살펴보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더 트루 사이즈 오브라는 디지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웹사이트에서 나라와 나라의 크기를 비교해 보기도 하면서, 또 극지방으로 갈수록 좀 더 왜곡이 심해진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조건 극지방으로 간다고 물론 당연히 극지방으로 가면 이제 느린 것 때문에 이제 실제 크기보다 커진다, 왜곡이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나라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좀 또 왜곡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26페이지 보면요, 대륙이나 바다의 모양, 그리고 거리, 면적,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른데, 이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왜 생기는지, 실제 구 모양이었던 3D를 평면이라는 지도 2D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왜곡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6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